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로 발매한 HG 마징가 Z 인피니티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인피니티 버전의 마징가가 프라모델로 발매할 거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발매 소식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발매한다고?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발매했었던 게 무려 메탈 빌드 마징가가 있었죠. 그 친구도 이제 인피니티 버전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메탈 빌드에서 많이 사용됐었던 뭐 이펙트 파츠라던가 이런 쪽은 뭐 역시 프라모델 쪽에는 적용이 조금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준하는 퀄리티,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놀라기도 했습니다. 스크랜더까지 다 넣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베이스까지 말이죠. 일단 발매는 8월 25일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3,500엔이고요. 카부토 코우지가 탑승하는 호버 파일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변형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형태가 다른 두 가지 파츠로 나눠줄 줄 알았는데 하나 가지고 센스 있게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외장의 퀄리티랑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몰드가 너무 많아서 어색하다, 왜 저러냐 막 이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이쁩니다. 좀 놀랄 정도로 이뻐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것들, 가동률 포인트들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올렸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마징가 Z 인피니티 버전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그 메탈 빌드 때 봤던 그 마징가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일단은 조립만 했는데도 굉장한 무게감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굉장합니다. 살벌한 수준이네요. 비교를 위해서 예전에 발매했었던 진마징가를 가져왔습니다. 진마징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보이죠?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땐 깔끔하다, 보기 좋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와, 얘가 왜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확실히 진마징가가 유광이고 그래서 글로스 인젝션이고 그래서 되게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인피니티 버전에는 못 미치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9버전의 메카 콜렉션에 그레이트 마징가를 가져왔습니다. 일반 MC 마징가도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무게감이나 컬러감, 포스, 카리스마까지도 아무것도 따라올 게 없는데요. 굉장하네요. 확실히 마징가 인피니티 버전 그때 봤었던 굉장한 포스가, 그 카리스마가 전해져 오는데 일단 머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다 분할로 돼 있어요. 눈부터 해서 콧잔등이나 이 눈가, 그리고 입 분할, 그리고 귀, 이 냉동빔이 나가는 뿔마저 분할, 그리고 머리 부분 분할, 뒤통수 분할, 거기다가 호버 파일더 분할, 완전 분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 호버 파일더는 이 상태 그대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분리된 호버 파일더는 가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펼쳐서 이 옆에 있는 프로펠러도 분할되어 있고요. 내부 디테일이나 위에서 봤을 때의 디테일도 상당한 퀄리티. 날렵했었던 그런 느낌도 잘 살려놓은 편이고요. 클리어 파츠로 캐노피도 재현이 되어 있죠. 이 캐노피 내부에 뭐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접어서 마징가의 머리에 이렇게 장착! 파일더 온! 생각보다 깔끔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에 몸통, 역시나 이 인피니티 버전답게 굉장한 몰드고요.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화려한 몰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덕분에 약간의 방광이지만 상당히 광택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가슴에 있는 브레스트 파이어 부분은, 이 방열판 부분은 내부의 몰드 상당히 화려하지만 안쪽에서 빛을 받쳐줄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한 느낌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분할된 느낌은 참 좋습니다. 나중에 근데 디테일업은 해주고 싶네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몰드 뭐 화려하고 좋습니다만 허리 부분, 이 등은 괜찮은데 허리로 내려오는 이 라인은 나중에 스크랜더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결합 조인트 커버, 이게 너무 헐겁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뽑기 운이 있을 수는 있다지만 제 건 너무 헐겁거든요. 이게 툭툭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 그냥 톡 하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요거 분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분실될 뻔했거든요. 조심하세요. 거기다가 어깨 역시 겉은 둥그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앞뒤로는 몰드 상당히 화려합니다. 더군다나 가동하는 부위, 가동했을 때 내부도 몰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팔뚝으로 내려오는 부분부터 해서 이 로켓 펀치 되는 팔뚝까지 상당히 화려합니다. 몰드도 좋지만 접합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앞은 가렸는데, 앞은 확실히 분할로 가렸는데 뒤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손목 내부나 이런 데도 디테일이 있고요.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손이 일단 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주먹 자체의 몰드도 상당히 화려하지만 오른손으로만 손날 손이 있고요. 딱 손목으로 착 쳤을 때 손이 있고, 그레이트 마징가와 악수도 가능한 손, 약간 악수처럼 이게 편손이거든요. 악수가 가능한 수준의 편손, 이것도 있고요. 각각의 손은 손목마다 꺾이는 손목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골반도 검은색이죠. 당연히 스커트 개념으로 해서 양옆이 또 가동하는 파츠가 분할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 골반 내부 다리 파츠까지 이어서 내려오는 몰드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허벅지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메탈릭 실버로 사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 웰드 라인은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아쉬운 부분은 슬라이드 사출 때문에 생겨난 바깥쪽에 생긴 이 게이트 자국. 뭐 통짜로 허벅지를 씌우다 보니까 생긴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종아리와 정강이 부분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메탈 빌드 때도 느꼈지만 정말 몰드가 많고요. 혹시 부분 도색이 가능하다면 내부나 이런 데 도색하는 것도 깔끔하죠. 더군다나 정면은 이 팔뚝과 마찬가지로 접합선이 따로 없죠. 예, 역시나 종아리는 접합선이 있지만 앞부분은 파츠 분할로 완벽하게 가린 상태입니다. 해서 더 깔끔한 완성도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발도 역시 드러나는 부분은 깔끔합니다. 거기다 발바닥도 매끈하니 몰드도 깔끔하고요. 좋네요. 역시나 이쪽도 발의 앞부분은 파츠 분할로 접합선이나 이런 걸 모두 가렸지만 뒷부분은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접합선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말인즉슨 요약하면 앞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게 분할이 잘 되어 있지만 뒷부분은 접합선이 좀 드러나면서도 게이트 자국이 숨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게이트 자국 거의 못 봤죠, 그쵸? 뒷부분에서는 게이트 자국이 보이고요. 이런 식이죠. 자, 이번에 무장도 살펴볼까 합니다. 대표 무장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로켓 펀치 아니겠습니까? 팔을 들고 팔을 발사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다음 팔을 뺍니다. 그리고 이 빼낸 팔 부분에는 이렇게 떼어낸 부분에 적용하는 마개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팔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는 걸 확실히 명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떼어난 펀치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액션 베이스, 액션 베이스 4의 한 부분이 일부분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펙트 파츠. 자, 이렇게 해서 펀치가 날아가는 걸 연출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이펙트 파츠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또 하나 있다면은 더블 펀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펙트 파츠까지 챙겨줄 정도로 아주 신경을 썼다 싶네요. 거기에 드릴 미사일 팔꿈치를 들어 올려서 발사하는 건데요. 여기도 역시 전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마치 메탈 빌드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팔꿈치를 들어 올렸을 때를 대비한 조인트까지 무려 또 역시도 양쪽 다 있기 때문에 팔꿈치 두 쪽 다 재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이 팔뚝도 커버를 빼서 이렇게 내부 조인트가 드러난 곳에 아이언 커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언 까딱! 극장판 속에선 이렇게 적을 쳐내듯이 착 하고 쳐내듯이 사용한 아이언 커터죠. 확실하게 이 메탈릭 실버 사출을 통해서 아이언 커터의 질감을 표현을 했고요. 역시나 메탈릭 사출이다 보니까 약간의 웰드 라인은 있지만 그렇게 엄청 막 심하진 않다. 다 하나 정도는 있다 정도겠네요. 거기다가 머리에서 발사하는 냉동빔, 이 귀 쪽에 있는 뿔에서 발사하죠. 뿔도 확실하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눈은 광자력 빔을 발사하는 쪽은 분할되어 있는 눈, 아까 얼굴 때 봤지만 확실하게 깔끔합니다. 거기다가 이 루스트 허리케인을 발사하는 입 부분도 내부의 몰드가 매우 화려합니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아까 봤지만 브레스트 파이어 파츠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다가 조금만 디테일업을 해주어도 좀 더 광택이 살아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복부에 살짝 드러나는 이 부분, 미사일 펀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살짝 분해해 보면은 이 허리 자체는 어찌 보면 통짜거든요. 미사일 펀치 충분히 넣어줘도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자, 이번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 부분 회전 역시나 자유롭습니다. 거리낌 없이 움직일 수 있고요. 목 자체도 앞으로 숙여지는 가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져요. 그래서 비행을 할 때라거나 그럴 때 앞을 보기가 편하죠. 거기다가 어깨는 앞뒤 가동도 포함하고 있고요. 골관절인데다가 일단은 위아래 가동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장착한 상태에서 팔을 든다든가 든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등 가동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 팔뚝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이 팔꿈치도 회전을 합니다. 로켓 펀치를 발사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팔꿈치 자체는 이중 관절로 해서 상당히 크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굽힌 상태에서도 팔꿈치는 회전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손목은 아까 잠깐 봤지만 손목 자체도 가동 포인트, 볼관절도 있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허리는 일단은 회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하지만 위쪽은 앞뒤 가동 전부 다 가능하고 가슴 가동이 매우 자유롭죠. 그리고 들었을 때나 숙였을 때 어색하지 말라고 내부에 파츠가 덧대져 있고요. 거기다가 고관절,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고관절이 잘 보면은 이 고관절 파츠 자체에 외장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들어 올리면은 걸립니다. 하지만 골반 자체를 밑으로 쑥 내릴 수 있어서 이 내린 상태에서 가동한다면 얼마든지 이 다리를 올리고 뻗을 수 있죠. 거기다가 스커트 개념으로 또 이제 외장이 들어가 있어서 옆으로 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무릎, 고관절 가동은 정말 좋은데 이 무릎 가동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분명히 이중관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해서 이중관절입니다만 움직일 때 드러나는 디테일이나 몰드도 정말 화려하지만 가동하는 게 여기가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아랫부분도 가동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이 정말 좋은데 무릎이 그걸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발목. 정말 좋았으나 이 볼관절을 가지고 있고 위에도 가동하고 아래쪽도 가동하는 이중입니다만 정작 발목 가동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옆으로 꺾이는 것도 그렇고요. 회전하는 건 좋지만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는 게 약간 시원치 않죠. 그래서 고관절 정말 좋은데 그 고관절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무릎과 발목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요. 무릎 가동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밀착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가능했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더 격하게 무릎을 꿇기는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 바로 짜잔! 제트 스크랜더! 안 들어가 있을 수 없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인피니티 버전인 만큼 몰드가 상당히 화려하고요. 쭉 들어왔을 때 노란색도 살짝 유광틱하게 또 사출되어 있고, C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색깔도 조합을 맞춰주고 있지만 C를 붙였는데도 이 밑에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좀 꾹 눌러봐도 좀 빈공간이 생겨서 이 부분 좀 아쉽네요. 하지만 색깔 분할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반대쪽, 안쪽까지도 전부 다 색깔이 분할되어 있죠. 이렇게 스러스터 부분의 내부 몰드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겉부분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날개 자체는 이렇게 접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비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마징가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일단은 허리 부분에 아까 잘 빠진다던 파츠 떼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착! 이렇게 허리 감싸는 복대 같은 부분을 이렇게 별도 파츠로 좌우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란색 파츠를 가지고 가운데를 막아주면 이렇게 제트 스크랜더를 장착한 마징가 제트 완성입니다. 역시 거의 완전체 같다는 느낌이죠. 절대 이것만 있다고 해서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용 베이스가 추가되어 있고요. 액션 베이스 4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용 조인트 위에 올려보죠. 상당히 깔끔하게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어도 본체 자체가 막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죠. 해서 공중 액션 취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랜더
원래는 이 날개 앞부분에서 서전 크로스 나이프가 원래 발사가 돼야 되는데 그 이펙트 파츠는 뭐 프라모델에서 재현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비행하는 포즈도 취해봐야겠죠. 이 가랑이에 끼우는 조인트는 제거하고요. 이렇게 또 골반을 받쳐주는 전용 클리어로 된 조인트를 장착을 합니다. 여기에 마징가가 여기에 골반을 받쳐서 마징가를 올려줍니다. 해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마징가의 재현도 가능합니다. 표현하는 건 좋은데 잘 보면은 보이세요? 이 골반을 받쳐주는 게 고정성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난 위로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해서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이렇게 윗방향으로 꺾어주면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살짝만 위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이렇게 살짝 크게 누른 것도 아니고 살짝 뭐랄까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이렇게 확 하고 떨어집니다. 고정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수평으로 세워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수평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스크랜더도 달았겠다 모데로이드로 발매했었던 마징 카이저와도 비교해볼까 합니다. 사이즈감이 역대 어찌 보면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모델로는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몰드나 이런 건 또 마징 카이저에 뒤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마징 카이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또 꿀리지 않네요. 그냥 비교해 보기에도 사이즈감은 이쪽이 좋지만 마징 카이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모데로이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마징가 액션 포즈 취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브레스트 파이어를 발사하고 있는 포즈, 그거를 스크랜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팔을 들고 자,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 확실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마징가의 최고 필살기는 브레스트 파이어라고 생각해요. 역시 아주 박력 있는 포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에서 HG로 발매한 마징가 Z 인피니티 버전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스크랜더까지 포함되어 있고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의 풀세트라고 볼 수 있죠. 약간의 무장이 좀 아쉽다라거나 외장 부분도 그렇고요. 뭐 일단 스크랜더 조인트 부분은 좀 잘 빠지는 게 좀 치명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거랑 가동 포인트 부분에서도 골반의 엄청난 가동률을 크게 완벽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뭐 무릎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발목이라거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마징가 Z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징가의 팬이라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조립해볼 만한 프라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세 점수 외형은 9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뷰 때 언급했었던 접합선은 딱히 신경이 많이 안 쓰여요. 왜냐? 전부 다 뒷면에가 있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의외였어요. 그래도 뒷판까지 다 접합선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어 파츠의 이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클리어 파츠 자체는 좋지만 뒷부분에다가 뭐 은박 실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택을 좀 더 줬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덕분에 몸통 검은색을 지나가면 밝아져요. 여긴 어두운데 밝아져요, 점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은박으로 막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장은 9점 줄까 합니다. 무장도 아까 무장 설명하면서 언급했지만 미사일 펀치가 있었으면 이 배 부분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안에다가 조인트 충분히 넣을 만하고 그리고 미사일 펀치 파츠도 넣어줄 만한데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뭐 다른 이펙트 파츠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미사일 펀치까지 메탈 빌드는 있었는데 이건 없으니까 어색하다, 좀 비어 보인다, 막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선 7점을 줄까 합니다. 확실히 고관절, 상체, 어깨, 팔 이런 거 다 좋았는데 무릎과 발목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엄청 아쉬웠어요. 뭔가 더 움직일 것 같은데 보기로는 그냥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8점.
베이스 기믹 때 보여드렸지만 이 비행 형태를 재현하는 파츠, 클리어 파츠가 고정이 없다 보니까 툭 치면 떨어집니다. 말인즉슨 부러질 수 있어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차라리 하시려는 분들은 혹시 뭐 블루텍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라도 도움을 받아서 접착력 같은 걸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무게중심만 잘 잡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빠시. 누구보다 더